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앞니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과거에 앞니에 어떤 라미네이트나 보철 치료를 받았고 신경 치료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고름이 나오거나 안 좋아진 거를 본인이 알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아프진 않고 막 땡땡 부어서 막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만성염증은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염증이 점점 천천히 커지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정도고, 근데 이제 본인의 앞니가 안 좋다는 건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신경치료 했는데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경우도 되게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진단을 하고 웬만하면 본인의 치아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고 계세요. 이 환자분 케이스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니에 염증이 생겼는데 치과마다 진단이 다 달라가지고 혼란스러워요 라고 이제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신경치료 후에 라미네이트를 여러 개를 하셨어요. 거의 이 앞니 쪽 전부를 갖다가 강남에서 이제 라미네이트를 하셨어요. 근데 잘 쓰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 잇몸에 고름이 생기고 입이 많이 부어서 여러 치과를 가봤는데 신경치료 해야 되고 잇몸 수술해야 되고 임플란트 해야 되고 치과마다 진단이 다 다르다고 지방에 계시는데 유튜브를 보고 미세현미경 치과 원장님한테 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왔어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병원은 지방이든 해외든 굉장히 먼 곳에서 본인이 확실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환자분들도 어떤 게 정확한 치료인지, 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저는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왜냐면 많은 병원들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실은 우리나라 현실이 치아를 살리는 치료가 다 보험 항목이다 보니까 치아를 제대로 살리면서 치료하는 치과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제 임플란트가 돈이 되다 보니까 임플란트 전문 치과 아니면 라미네이트 전문 치과 이런 식으로 돈 되는 것만 하려고 하는 병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서, 이런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정말 멀리서들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를 봤더니 지금 보면은 라미네이트가 이쪽 작은 어금니부터 이쪽 작은 어금니까지 위에가 8개의 치아가 라미네이트가 되어 있고, 아래 치아 같은 경우도 이쪽 작은 어금니부터 이쪽 작은 어금니까지 8개, 한마디로 16개의 라미네이트를 이미 하셨어요. 근데 이게 뭐 하얀 치아를 본인이 원하시니까 뭐 이렇게 하시긴 하셨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색깔이 너무 인공적인 색깔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아니기는 해요. 근데 이제 환자분의 선호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 환자는 잇몸 여드름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해 드리는데 포커싱을 했어요. 이 환자분 보니까 이렇게 앞니 3개가 신경치료가 되어 있고, 과거에 이제 교정치료를 해서 교정 와이어도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제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고, 이게 염증이죠. 뿌리끝 염증이 있고, 염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뼈가 녹은 거예요. 세균에 의해서 녹게 되는데, 이 뼈가 녹다가 맨 바깥쪽 뼈가 녹으면 잇몸 여드름으로 표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꽤 많은 뼈가 녹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CT상에서 보면은 바깥쪽이랑 입천장 쪽이 뚫린 스루 앤 스루 리전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거는 약간 병을 키워서 온 케이스라서 아마 수술까지 가야 될 확률이 좀 높아 보였어요.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이 내부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 내부 청소를 첫 번째로 하고, 이쪽은 염증이 없지만 환자분이 왠지 여기랑 치료를 같은 선생님한테 같은 시기에 받았기 때문에 나 여기도 같이 할래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3개를 갖다가 재신경 치료를 한 거예요. 내부 청소를 한 거죠. 그리고 재신경 치료 후에 좀 지켜보기로 했어요. 혹시라도 내 몸에서 이 부분에 뼈 생성이 된다 그러면 치근단 수술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병원을 갔더니 여기 위에 거 뜯어내지 말고 그대로 둔 상태로 치근단 수술만 해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내부 청소를 못했기 때문에 치근단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내부 청소할 찬스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복잡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내부 청소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잇몸 고름이 계속 지속돼요 라고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 몸에서 해결을 못하는 거니까 수술로 가시죠 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치근단 수술을 들어가니까 이 부분이 동그랗게 염증이 빠져나오죠. 이 염증은 실은 시스트라 그러는데,
치근단낭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특정한 세포층이 내 몸의 뼈에서부터 안쪽으로 뼈가 차 올라와 주는 게 원리인데, 원인 치료를 해 놓으면, 근데 여기에 특정한 세포층이 자리를 잡고 동그랗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내 몸의 뼈세포에서부터 안으로 뼈 차 올라오는데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라이닝이 되어 있는 이 특정한 세포층을 남기지 않고 제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거를 뼈 이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인데, 이 환자분은 입천장 뼈까지 다 녹았기 때문에 이제 뼈 이식까지 진행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뿌리 끝을 거꾸로 잘라내고 여기를 파내서 특수한 MTA 재료로 막아주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할 수도 있는데 재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혹시라도 나올 거를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이 MTA 특수 재료로 이렇게 틀어 막아주는 작업을 반드시 한 거고, 이 모든 거는 미세현미경 상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눈으로 이런 치료를 정밀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뼈 이식을 한 거죠. 뼈 이식을 한 이유는 스스로 뼈가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바깥쪽부터 입천장까지 뚫려 있기 때문에, 이 치아가 이런 식으로 자리를 하고 있다고 치면은 이 바깥쪽부터 입천장까지 이런 식으로 염증이 커다랗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스스로 뼈가 못 차 올라온다 그러면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뼈 이식을 진행을 같이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염증이 소실이 됐기 때문에 최종 보철물을 잘 만들어줬죠. 이 세 개만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나머지 보철물이 하얗게 되어 있는 그거에 맞춰서 다시 제작을 해드린 거죠. 이런 보철물 색깔이 아니었다 그러면 아마 심미적으로 자연스러운 보철을 제가 권해드렸을 거예요. 환자분 어쨌든 증상이 소실이 됐다. 근데 이러고 난 다음에 안심할 게 아니고 정기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정기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환자분은 이제 치료 전에 여드름이 왔죠. 치료 후에 이렇게 됐고 4년 후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계시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치료 전에 이렇게 구멍이 완전히 뼈에 나 있던 게 치료 직후에 뼈 이식해 놓은 거고, 3년 후에 보면 뼈가 점점 더 하얘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환자분의 여드름은 없어지고 재발 안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도 스스로 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은 지금도 잘 쓰고 있다. 이거를 뽑고 임플란트로 갔어도 뭐 잘 쓰고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의 치아를 세이브 한다고 하면은 이런 방법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으셨어요. 앞니 부분에 과거에 라미네이트를 이렇게 쭉 했는데 얼마 전부터 잇몸에 염증이 생기더니 여기가 붓고 고름 생겨가지고 이제 땡땡 부으니까 깜짝 놀라신 거죠. 그래서 치과를 갔는데 어떤 데서는 잇몸이 부었으니까 잇몸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어떤 데서는 이거 빨리 치근단 수술을 해야 된다. 치아 뿌리 끝으로 접근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 어떤 데서는 어차피 이거 오래 못 쓰니까 그냥 뽑고 임플란트 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방에서 찾아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신 케이스인데, 여기 보면은 잇몸에 염증 생겼으니까 당연히 잇몸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신경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신경치료를 하면 되고, 신경치료를 이미 했는데 실패한 거니까 신경치료를 또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치아 뿌리 끝으로 접근하는 수술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변에 보면은 재신경치료가 성공률이 낮다, 치근단 수술에도 재발한다, 성공률이 낮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몇 년 못 쓰기 때문에 임플란트로 바로 가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잖아요. 다 맞는 말 같아요. 일반인들은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완전히 그냥 정리를 해볼게요. 잇몸에 염증이 있다라는 거는 뼈가 녹은 게 맨 바깥쪽까지 녹아서 잇몸 여드름이 잡히는 건데, 그러면 근본 원인을 찾자고요. 저희가 왜 뼈가 녹죠? 이 뼈를 녹이는 것들은 결국 세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균 문제를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세균이 어디서부터 왔냐? 신경관 내부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신경관 내에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신경관 내부에서부터 세균의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하면 신경관 내부 문제를 깨끗이 하는 게 바로 재신경치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원칙적인 치료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부 청소를 먼저 하는 거예요. 세균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근본적으로 내부 청소를 하기 위해서 재신경 치료를 하고,
여기가 뼈가 스스로 다시 생겨준다 그러면 재신경 치료하고 크라운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만약에 염증이 해소가 안 되고 뼈가 안 생긴다고 하면은 내부 청소를 했기 때문에 치근단 수술을 하는 거고, 이제 이 과정에서 만약에 치아가 금이 가 있거나 수직치근 파절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때 임플란트를 결단해도 늦지는 않다는 거죠. 재신경 치료, 치근단 수술까지 간다고 하면은 성공률이 얼마나 될까요? 미세 현미경을 쓰는 보존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으면 무려 성공률이 90% 초반에 육박하거든요. 근데 90%가 넘는 이 치료 술식을 두고 나는 임플란트 갈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근데 원칙적인 치료를 해서 본인의 치아를 세이브하는 거를 저는 인생 길게 놓고 봤을 때 훨씬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1타 닥터꼬집 좋아요, 구독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에서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